미주 한인들은 아마 개인적 입신양명이나 성공, 우리 뭐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시다는데, 개인적인 그러니까 미국에서의 그 생존 또는 뭐 우리가 서바이벌이라고 말하는데, 미국에서의 그 사업적인, 경제적인 성공,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우선순위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죠. 근데 지금은, 예,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세요. 지금 다 말씀을 갖다가 듣고 보니까요. 저기 지금 우리나라가 이북 사람만 만나면은 빨갱이라 그러는데 그게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이제 잘못한 거예요. 네, 외국에서 살면은 이 이북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가든가 불란서를 가든가 유럽에는 이북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불란서에 갔을 때 파리에 갔을 때 거기 저기 어떤 분을 찾아가서 영사관에 제가 굉장히 친한 사람이 있어서 찾아가니까 그 한 건물에 북한 사무실과 그 남한 사무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 여기 변정원 선생님도 들어오셨는데 그때 그래갖고 제가 그 파리에서 누굴 갖다 찾아갔더니 날 그냥 코리안 컨설턴트 어디 간다 그랬더니 저를 이북 사무실로 안내해 준 거예요. 저는 이북 사무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북 사무실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상하고 그래서 내가 금방 사람들도 이제 대답도 안 하고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여기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찾아가 갖고 그 남쪽 사무실로 갔는데 하여튼 간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왜 사람 갖다 이북에 있는 사람만 만나면 빨갱이를 좋아한다. 빨갱이라고 다 지정을 하는지 우리나라의 그 좁은 마인드가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이 개인이라도 이북 사람하고 친해야지 빨리 통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조총련을 만났었어요. 조총련은 우리 손님이 또 제가 여행사를 했기 때문에 손님이 또 조총련이랑 친해가지고 조총련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조총련의 뭐 빠찡코에 굉장한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에 돈을 주고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마침 여권을 갖다가 한 10개를 풀었어요. 조총련들 우두머리한테. 그래서 니네가 한국 여권을 줬어요. 조총련들한테. 그래갖고 잠깐 한국을 와서 관광해라. 그래갖고 한 달짜리인가 그 여권을 줬기 때문에 한국에 근데 서울은 못 간다. 부산만 가라. 그래갖고 부산만 여행을 하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 들었어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 조총련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굉장히 그래도 조총련들이 돈이 많잖아요. 그때 엄청난 1990년대니까 한국이 그때 IMF 만나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조총련들한테 하루에 400만 엔을 받았다고 그래요. 술값하고 호텔값하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도 나라 돈을 안 썼어요. 조총련들한테 돈을 받아갖고 매일 그 식사값하고 호텔값하고 관광비를 갖다가 거기서 받아서 그걸 했더라고. 그 대신에 여권을 교환했어요. 돈하고 여권하고. 그래갖고 그걸 다 하셨는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많이 제가 보기에는 통일하려고 노력하신 분인데, 그쪽에서 막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렇게 빨갱이라고 몰아갖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악질이에요. 내가 보니까 국민의힘들이 보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왜 악질이냐 보면 못나고 능력 없는 것들이니까 부패가 일삼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없고 크게 생각할 줄 모르는 것들, 쪼다 같은 것들이 정치를 하니까 그 국민의힘들은 내 자식 나만 개발같이 사는 것만 원해. 돈에 미친 새끼들이니까 이게 부패가 넘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능력 없는 자들은 부패밖에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자신감 있는 사람은 내 능력으로 돈을 버는데 머리가 안 좋고 능력이 없으면은 속여갖고 돈을 벌려니까 김건희 같은 거가 나오는 거예요. 김건희 보세요. 이게 얼굴을 못 들어요. 맨날 자신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품에 미치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은 명품이 필요 없어요. 내 얼굴이 명품인데 뭐하라 명품이 필요해. 못난 것들이 그 명품에 미친 것들이야. 그 이래가지고 맨날 갖고 그 명품이 지 얼굴인지 알아. 명품을 목걸이 명품하면 지 얼굴이 명품이 되는지 아는데 못난 것들인데 우리나라 그 국민의힘 같은 그 여태까지 박근혜 그쪽들이 거의 다 그런 성질. 왜 내가 그걸 아냐면 그 뭐 서울시장 옛날에 그 박정희 끈앞풀들 그 사람들이 제 친구들이 많아요. 그 서울시장 아들하고도 내 친구가 결혼했고 뭐 하여튼 그 뭐 이상한 애들이 다 차지철 아들하고도 결혼하고 이화여고에 그때 보결로 들어온 애들이 그런 애들이랑 다 결혼해서 그 못난이가 못난이랑 결혼해갖고 그 애들 보면은 미국에서 사는데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못난 애들이 못난 애들 낳더라고. 하여튼
그렇게 우리나라의 그 정치 박정희부터 못난 것들이 정치를 해갖고 이게 나라를 망쳐놓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민, 저기 그 국민의 민주당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바뀌었는데 민주당이 좀 오래 해가지고 이걸 바뀌어야 된다. 그걸 빨리 통일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에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목소리가 요새 신종 어, 코로나가 목소리를 변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걸린 지 한 두 달 됐는데 코비드.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야, 코로나. 그래 네. 코로나가 목소리를 변하게 한다서 갑자기 변했다가 안 변했다는 네. 거죠. 우리 하여튼 정숙적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하시는데 이제 미주 한인들이 우선은 생존.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으로 왔을 때 이제 세 가지 한이 있어서 완다. 첫 번째 돈의 한이 맺혀서, 음, 두 번째는 교육의 한이 맺혀서, 세 음, 번째는 정치의 한이 맺혀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밀어내는 힘이 그런 것도였죠. 그래서 망명처럼 정치적인 핍박을 피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배우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 근데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 오면 기회의 나라, 아메리칸 드림 속에서 나도 그래도 살아보겠다. 그래서 오면 대부분 야채 가게, 생선 가게, 또 네일 가게, 그렇게 해서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때 뭐 K 한류가 어디 있습니까? 그 라면이 일본 수입 라면이 일본 라면이 전부였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만드는 거기다가 핫소스 뿌려서 매일 그 라면 먹다가 결국은 살만하게 되고 애들 교육시키고 나서 병을 얻어서 돌아가신 분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미주 한인들이 사실 성공에 너무 어, 그 집중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민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돈을 잘 써야 되는데 저희가 이 중국계 이민자들이나 특히 유대계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커뮤니티로 모이는 한인회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많이 그 다큐멘터리가 어, 두 개의 연못인가? 라는 다큐멘터리가 실리콘밸리 한인회 회장 선출에 대한 부작용, 그다음에 뭐 법정의 공방 이런 거를 다룬 건데 그게 실리콘밸리가 얼마나 이제 IT 쪽에 아주 브레인들이 살고 있는 곳인데 거기다 한인회 회장에서 누굴 뽑는데 정치적으로 갈라져서 누가 당선되고 취소 또는 뭐 재표결 요구하고 그러다 결국 법정까지 가서 싸우는 그러니까 두 개의 연못인가라는 다큐멘터리인데 아마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뉴욕 한인회나 뉴저지 한인회나 어느 한인회가 보면 남자들이 모여서 감투 싸움을 해요. 그래서 계속 이전투구 서로 싸우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인회가 전국구로 이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직까지 그렇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나 감투 싸움은 똑같다고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헤니키 목사님도 하와이에서도 싸워서 갈라지고 교회가 이런데 여전히 10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불씨가 갈등의 불씨가 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 특히 6.15에서는 2년 전에 간도학살 100주년 때 6.15에서 그래도 돈을 한 3천 불 정도 모아서 직접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민권센터, 윤한봉 씨가 세운 청년학교와 민권센터에서는 이번에 얼마 전에 일본 어, 원폭 피해자들을 직접 초대해서 미국에서 인터뷰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분들 통역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조선인인데 미국 당신들이 터트린 원자폭탄의 피해자다. 그래서 증언을 하는 일을 마련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꽃송이 네. 이 보면 우리는 조선학교 학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조선학교 학생들 이 시리즈를 적어도 한국에서 그 운동하시는 분들 이게 제가 볼 때는 제일 동포들이 민족의식이 가장 강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세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가면 남한도 오고 또 판문점 있는 데도 가고 또 평양도 가고 그래서 걔네들은 두 개의 조국.
그리고 조선학교가 사실은, 아, 이, 지금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130여 개가 넘는데 예전에 500개가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우리 정수장 목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예. 500개가, 그걸 아세요? 네, 대부분 그래서 차별 받아가지고, 조선학교입니다. 예, 한국 조선학교. 학교가 아니라 조선학교입니다. 그걸 아셔야 예, 해요. 조선학교에서 세워져서 제가 볼 때 500개 이상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일본 교육청이랑 교육부가 계속해서 조직적으로 방해해서 이번에 팬데믹이 났을 때도 그 마스크 같은 방역 제품 이런 것들 혜택을 전혀 주지 않은 차별을 당해서 그 조선학교 학생들 차별당한 것을 일본 그 교육부와 일본 정부가 어떻게 자국에 있는 학교에서 그렇게 그 팬데믹과 같은 재난에 차별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맨하탄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잘하셨네요. 이제 지금 잘하셨네요. 네, 일본에서도 그리고 일본에 사- 있는 네, 기독교는요, 지금까지 안 했어요. 그분들하고 손잡아 못 됐어요. 그런데 바꿔가고 있습니다. 일본에 있는 그래서 제일 대한 기독교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여기 있습니다만 너무 깊어요. 고맙습니다. 제일 제일동포 3세 영화 감독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뉴욕에도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조선학교의 실상을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평양까지 가서 수학여행을 해서 북조국을 경험하고 오는 그런 것들을 다큐멘터리를 만드는데 아마 한국 측에서도 아마 이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 여자분. 그래서 이 책이 시리즈로 저도 다 샀는데 계속해서 이 책을 이제 꽃송이라는 책을 만들어내서 이 학생들의 작품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우리 윤정수 목사님 아까 해니키 목사님도 북측 대표부 만나셨다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UN 남북 대표부가 지금 UN 빌딩 앞에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 대표부, 남측 대표부. 그래서 음, 저희가 2018년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인간 띠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1주년 기념 4.27 인간 띠기, 평화 띠기 행사가 있었고 저희가 세 차례 뉴욕에서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남측 대표부부터 인간 띠를 북측 대표부까지 있는 거거든. 얼마 걸리지 않아. 사람들이 모이면 그렇게. 그래서 사실 그걸 손을 잡고 다 이을 수 있는 만큼 사람은 못 왔어요. 뭐 그게 한 두세 블락 정도 떨어졌는데 그래도 저희가 손잡고 가서 이게 한반도 평화기에다가 통일에 대한 저희들의 염원을 써서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남측 대표부, 하나는 북측 대표부 전달하는데 남측 대표부는 문을 잠그고 그 우리가 통일을 원한다는 그 한반도 깃발에다가 쓴 그걸 전달하려면 남측 대표부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그럼 북측 대표부 가면 나와요. 그리고 그걸 받아요. 그리고 6.15 때는 6.15 뉴욕 지부 간부들이 북측 대표부 들어가면 UN 북측 대표부에서 오피스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차도 커피도 대접하고 그래서 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씩 콘서트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준무 선생님 제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우룩 체인버 오케스트라가 134회, 이 134회잖아요. 이분이 지금 이준무 선생님 요분은 제 옆에 가운데 있는 여성이 제일 제일동포 여성 지휘자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렇게 콘서트를 해놓고 다 와서 음악을 들어라. 그러는데 진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종북 저 사람은 친북이 아니라 저 사람들은 거의 이름도 리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이준무인데 리준무로 이렇게 쓰는 종북들이다 그래가지고 안 가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여기도 나눠져 있다. 근데 뭐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지금 134번째 콘서트를 하는 거는 오케스트라를 다 되는 거를 134번째 하려면 도대체 몇 년 한 겁니까? 2, 30년을 해오시는 거죠. 자기 사재를 털어가지고
이 음악 연주하는 세션들이 모자라면 미국인들 다 돈 주고 연습해서 이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앞으로 이 뉴욕 뉴저지 동포 사회에서 카네기 홀에서 평화 콘서트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신신사에서 우리 이병직 지휘관이 모셔다가 미국 파란 눈 노란 머리 미국인들 합창단 대화놓고 홀로아리랑 합창으로 막 불러 제끼면서 미국에 우리가 그리고 투표권이 있으니까 미국 정치인들 계속 불러다가 인사시키면서 한반도 평화 이 소리를 지들 입으로 막 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차피 유권자가 아이작 홀이 가득 차면 옛날에 김범수 왔을 때 매진이 됐거든요. 김범수라는 발라드 가수가 왔을 때 매진이 됐는데 엄청난 이런 그 평화 음악을 하면 거기서 평화에 관계된 사람들, 흑인들도 다 데려오고 평화를 원하면 무슬림들도 다 다려놓고 앉혀가지고 여기 보면 피스 아일랜드 인스티튜시라고 무슬림 중에서 무슬림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무슬림 종교 자체는 평화를 원한다. 그래서 매번 뉴욕 뉴저지에서 어마어마한 식당에서 식사를 라마단이 끝나면 식사를 대접하면서 무슬림 문화라는 게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제가 3년째 초대돼서 갔는데 요 보십시오. 제 이름 영민정 그래서 정영민을 이렇게 터키처럼 춤추는데 이런 거 써주면서 무슬림은 테러리즘이 아닙니다. 무슬림은 평화를 원합니다. 이걸 하는데 그런 사람들 다 데려다가 아, 예, 이 카네기홀에서 평화 콘서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 사람들 강제로 이 동포 사회에서 뭐 내일 협회 회장, 수사남 협회 회장, 뭐 그다음에 뉴저지 한인회, 뭐 뉴욕 한인회 모든 관계들 그 직능 단체들이나 비영리 단체 다 와가지고 축하해라 평화. 그래서 여기서 평화 법안으로 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 근데 이제 예, 우리 고국에 있는 동포들이 돕고, 거기는 아티스트들이 좀 오시고, 연예인 한두 명만 껴도 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평화 콘서트 막 하면서, 아니, 이게 종북 빨갱이 아니들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이런 꿈을 좀, 우리도 사실 꾸고 있습니다. 우리 헨리키 목사님의 양본 선생님이나, 그리고 신신사가 좀 힘을 써주시면, 제가 평통 좀 형통 대표, 뉴욕 대표 정도만 좀 돼도 목숨을 걸고 콘서트를 한번 해보겠는데. 뭐 그게, 아니, 회장 안 돼도 할 수 있는 일인데, 아무튼 꿈을 꾸면 언젠간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그래서 미국인들 이름으로 한류 하지만, 남북한이 통일돼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한반도 평화법안, 이 법안은 별거 없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그 다음에 북한 경제 제재 해제, 그 다음에 이산 가족 미국인들이죠. 미국이 이산 가족 북한 여행 자유화 뭐 이 정도 골자예요. 근데 거기 뭐 주한미군 철수라고 막 한국에서 계속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주한미군에 관한 거는 전혀 없고 그리고 브래드 셔먼 의원이 유럽에서도 평화협정이 있으면서 유럽에서도 군사적인 것과는 아무 관계없이 평화협정을 하고도 군사적인 그런 그 뭐 나토라든지 이런 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 미군 철수 문제는 따로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우선은 미국에서는 지금 반핵 이거 잘 안 통한답니다. 왜냐하면 로비스트들이 핵 발전소를 하려고 그래서 이 반핵 안 합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핵 폐수 막 했을 때 미국에서 그렇게 정가해서 지원을 얻으려고 했을 때도 미국의 핵기지화 하려고 해서 미국 정부의 조직적인 무반응,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민단체가 반핵에 대해서 싸우는 단체가 없어졌는데 트렌드가 전부 다 평화로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 평화는 세계 평화의 시금석이다. 한반도 평화가 세계 평화의 굉장한 기념비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막 유엔에 가서 계속해서 막 유엔 사람들을 설득하고 미국 사람을 설득하는 일을 민간인 문화 운동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혼자 떠들은. 예, 다른 분들도 말씀
좀 하시죠. 뭐 아이고, 꿈이긴 합니다만. 유 네. 신부님, 그 어떻게 촌놈이 미국 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어, 5시 26분이네요. 저는 이제 3시면 일어나요. 한국이나, 저기, 시카고나, 또 동부 보스턴에 3시면 일어나는데, 오늘도 3시면 여전히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예, 카톡 보니까 이제 시작합니다. 떠서, 우리, 여기, 신신사구나 하고 지금 들어왔어요. 어제는 이제 덴버로 와가지고, 오, 덴버 덴버, 하셨네. 시카고에서 18시간 타고 왔어요. 음. 그냥 장장 긴 시간인데, 아, 또 이제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바로 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그 가든 오븐, 예, 그 붉은 바위, 그 오전에 한번 쭉 둘러보고 주위. 그 다음에 파이크스 픽 4,302m를 올라갔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뭐 지치지 않고 하는 것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헬리 김 목사님 그 발제 들으면서 이 우리 가는 데면 아프구나. 정말 아프고 힘들구나. 우리 그것이 분단해서 오고 가는 데마다 동포들이 우리 한족들이 이렇게 또 나눠지고 갈라지는 거.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우리 앞세대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이 됐잖아요. 제가 이제 고창에 있을 때, 고창에 5년 전에 오신 정아룡 박사, 그 LA 살다가 이제 동백님 사건으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2분이에요.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정아룡 박사인데, 윤희상, 선생이랑은 이제 무기 그 다음에 십몇 년씩 받았을 때, 이분이 이제 파리 솔로몬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남북한 관심 때문에 북한을 갔다 왔어요. 부인하고.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그 프랑스, 독일에서 그 불법 체포하니까 예교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구명운동을 많이 한 사건이잖아요. 동백님 사건이.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살면서 상당히 이제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고 그 자녀들도 한국에서 빨갱이 새끼들이라고 학교를 못 다닐 정도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다 왔어요, 자녀들도. 근데 이분이 5년 전에 역이민해서 고창 시니어 타우스, 서울 시니어 타워로 그 역이민인데 요사이 역이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동맹님 사건의 사형수였다는 거를 사형 언도 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알고 항민사 김학민 씨가 당신의 그 일대기를 책으로 내자 설득해가지고 작년에 정화록 그 해고록이 나왔어요. 그 해고록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우리 이 이념 때문에 사는지를 아주 잘 볼 수 있고 동백님 사건의 모든 그 해에서 일어났던 자료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 대단한 재판 기록뿐만 아니라 독일 대사 또 프랑스 애교부에서 그 구명운동 또 문제 제기한 모든 문서를 다 수록했어요. 그러니까 동백님 사건에 관련돼서 최초로 모든 자료를 책으로 낸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인데 거기 보면 이제 제3의 정치의 길을 정치학자로 계속 내는데 그 첫째 문제가 우리가 친일 문제를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고 친일 그 해방 이후에 여운형이 주장했던 그 중도 노선 그거를 상당히
부각시면서 자기 정치적인 그 관을 내고 제3의 길로 남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이분은 정치학자로서 그 책에 내요. 그래서 야, 이것도 아직도 어렵겠구나 우리가. 예. 그냥 상당히 부드럽게 냈어요. 그분은 그 제3의 길을. 근데 이런 우리 갈라지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이 문제도 빨갱이 뭐니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henry 목사님,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발언을 다른 분들, 다른 말씀은 우리 뒤풀이 담화 시간에 또 말씀을 나누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른 분들은? 예. 그러면 henry 목사님, 우리 미주 한인 열전 오늘 처음으로 시작하셨는데 우리 henry 목사님 이름이 걸맞습니다. 이민신학자 앞으로 더 열심히 미주 한인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의미를 좀 되새겨 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 지창보 박사님 잘 몰랐는데 우리가 지창보 박사님 같이 외로이 뉴욕에서 사시다가 가신 얼마 전에 별세하셨는데 오직 하나의 조국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내신 지창보 박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아무튼 마무리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부족하지만 지창보 박사님을 제가 뭐 직접 뵙지는 못했고 저랑 같이 친한 분이 또 그분 밑에서 또 같이 열심히 일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쪽 저쪽에서 주워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기록으로 남긴 이야기들을 하나로 간략하게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아까 그 정현정 시인이 얘기했던 마지막 방문객의 마지막 글귀 환대. 과연 우리 민족은 언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껴안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이 미주 한인 열전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껴안고 서로가 하나 되어 환대를 받을 수 있는 정말 지금 현재 정권은 미국 정권을 얘기하는 거죠. 이민자를 적으로 규제하고 적대시하게 되는 그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된 우리 땅에서 이제 서로 두 개의 나라로 서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듯한 이러한 형국에서 이제 미주 땅에서 이민자 에뜨랑제지만은 이제 서로를 환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미주 한인 열전이 되도록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그러한 발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